타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타, 때리다, 맥, 보리, 행, 행동? 아니야. 요 행은 글의 종류야. 행이라고 하는 글의 종류예요. 뭐냐? 한문으로 쓰여진 시, 한시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로 글자 수 맞춰놓고 글자 수 맞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며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농민들의 건강한 삶,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 농민들이 사는 삶은 낙원에 있어.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이 낙원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밑에 본문에 나올 거지만 미리 써볼게요. 어디가 있어? 정신과 육체가 일치하는 삶인 거야.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자. 육체가 이기는 거야. 오늘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피곤해. 내일부터 하지 뭐. 몸에 정신이 진 거야. 근데 농민들은 일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몸이 따라와 줘. 그러니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부럽다. 저게 낙원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볼게요. 화자의 위치와 태도. 첫 번째, 화자는 노동하는 농민을 바라보는 양반. 저 아래 것들 일하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한다. 사실적으로 묘사해준다. 오히려 쟤네들 부럽다. 자신의 삶을 성찰. 왜? 같이 농사를 안 지어서? 아니, 자신의 삶을 성찰은 나는 그동안 벼슬길에서 헤매고 다녔어. 그거를 반성하는 거지. 눈앞에 낙원이 있는데 왜 나는 저기에 가가지고 지저분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까? 위로 올라옵시다. 금방 끝나.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직유법. 시각적 심상.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세. 밥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술 만들어 먹는다라는 것 자체, 밥그릇이 있는데 밥이 30cm 쌓여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위에 좋거나 기름진 것이 아닌 요깃거리, 소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고, 저는 술 마실 수 있어? 밥을 저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풍요로워. 저는 오히려 풍요로움 쪽이라고 봅니다. 둘 다 시각적 심상. 밥 먹자마자 도리깨를 잡고, 도리깨 뭐냐면 요거 있죠. 요렇게 생겨 있는 거 도리깨야. 그래서 이렇게 돌려 앞에 게 여기 요만큼이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껍질부터 있는 볼이나 쌀 치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 이렇게. 밥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으로 나서니 여기에서의 마당은 어때요? 농민들의 노동 공간이지. 검게 탄 두 어깨 햇볕에 받아서 번쩍이네. 건강한 농부들의 신체, 시각적인 거. 노동하는 농민들은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쓸 당시 눈앞의 농촌은 풍요로워요. 옹해야 소리내며 청각. 여기에서의 옹해야는 뭐예요? 어쩔시구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거죠. 노동요를 부르면서 발 맞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면 어떻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동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구나. 삽시간에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되 보리나달 동그라미 노동의 결과 둘이 연결.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고조되는데 어이없게도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거 한 명이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는 선후창 방식으로 불렀을 겁니다. 이게 실제 내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절시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옹해야 이런 거야. 한 명이 한마디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다른 말 따라오는 거. 그거를 선후창 방식.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날아오르는 보리티끌. 오해하지 마. 이 보리티끌에는 특별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기색을 살펴본다. 밑에다가 쓸까? 화자는 관찰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빨간색 체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이게 바로 낙원이지. 낙원이 먼 곳에 있는데 아닌데 그간 나는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왜 나는 그동안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라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화자와 농민들의 모습이 따지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됐을까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글의 종류가 행이라고 했고 한시의 한 종류,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옹해야 소리 노동요를 부르고 있다. 청각적 심상.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부럽다. 긍정적인 시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고 헤매리오. 반성. 참된 길을 추구하겠다. 의지 강조. 이거는 뭐 한시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요 출판사 버전에서는 서리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이렇게. 나는 조금 문제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한시고 행입니다. 사실적이고 성찰적이고 관찰하고 있죠? 근데 옆에다가 별표. 바라만 봅니다. 관조적이구나. 아니야. 이 시는 관조적인 시 아니야. 관조는 그냥 바라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관조적이다 하면 틀려. 보리타작하는 농민이고요. 주제는 무조건 외우는 거라고 했죠?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과 농민들의 이해를 통한 자기 삶의 성찰. 일상적인 언어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고 있죠? 옆에다가 더하기. 이 정도면 비교적 사실적이야. 괄호 열고 묘사. 시각 청각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일하는 모습, 동적 이미지. 대상을 통한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려는 의지, 아니 지난날에 얽매였던 삶을 산 화자의 후회, 반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처음에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뭔데?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즐겁게 일하고 있어.
라고 헤아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나는 못하러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정치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반성. 시어의 특성과 화자의 태도,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어들이 나오고요. 사실적으로 친밀한 태도와 애정이라고 되어 있고,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어라고 다른 말로 일상적 소재. 이 글에 나타난 농민들의 모습은 완전 다들 구릿빛 피부야.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모습. 옹해야 소리 맞춰 발 맞춘다. 노동요를 부르면서 발 맞춰서 일한다. 어디가 있을까? 노동요를 부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 맞춰 일하는 모습. 낙원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농부들이 처해 있는 현실. 벼슬길은 부귀공명에 얽혀 있는 상태, 화자의 삶을 나타내 줍니다. 둘이 서로 대조. 낙원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벼슬길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벼슬길 하면서 관직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는 정말 새 속에 쪄들어 있지.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들 아시는 얘기. 검게 탄 두 어깨 건강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아, 신나요. 또 읽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즐겁게 노동하고 있다. 마음의 평온이란 몸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 이 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시험 문제는 화자의 신분 벼슬길. 낙원이란 뭡니까?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의 자유가 있는 삶. 화자가 성찰하는 것은 뭘 반성합니까? 그동안 벼슬길에서 헛되게 부귀공명 쫓아다녔었던 나의 과거. 그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이거 거의 시험 문제에 이 그림 나와요. 인물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말풍선에 써보는데 뭐 그냥 요렇게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보리타작의 작가였다면 이 말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화자였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저들의 모습 완전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고 그냥 그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에 나와 있는 농민들이라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라고. 보리타작과 위에 나와 있는 벼타작의 차이점과 공통점. 농민들이 곡물을 수확하는 장면은 공통점. 차이점은 보리타작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동, 찬탄, 자신의 삶, 성찰. 하지만 벼타작 위의 그림에서는 농부들, 저기 양반놈은 농부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냥 뭐 느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표정이 밝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시절의 농민들 양반놈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구나. 나는 그런 게 좀 느껴졌었는데 뭐 그냥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역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탐액행이라고 하는데요. 행이라는 건 글의 종류입니다.
보리밥 막걸리로 기운을 얻은 농민들, 저는 이거를 풍요로움이라고 봤고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소박함으로 보고 있지. 농민들은 옹해야 노동요에 맞춰서 도리깨질을 부르는 모습, 사실적인 묘사. 활기찬 보리타작을 여실하게 재현했다. 밑에다가 위드. 시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 평민들의 삶에서도 가치 있는 걸 배워야지 라고 했던 정약용의 태도. 양반님임에도 불구하고 배울 건 배워야지 이야기. 신명타자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옹해야 선창 후창 선후창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할게요. 어쩔시구 한 명, 옹해야 여러 명. 이렇게인 겁니다. 선후창은 늘 그래요. 한 명이 뭐 하면 여러 명이 뒤에 따라와서 후렴구 부르는 거지. 엮어읽을 작품은 탐진초녀 보리라고 되어 있고요. 탐진초녀 정도는 좀 보시게 될 거다. 야, 저 관리놈의 새끼들 백성들 엄청 괴롭히고 뜯어먹고 있구만. 유배지에 왔는데 이 시골 저기 촌구석에서도 이러던 거 보니까 야, 너무 걱정인걸.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분위기는 완전 달라. 뒷페이지 빈칸 채워주세요.